이 후보자는 이 예결특위 위원장, 국회 예결특위 간사, 기재위원 등을 하면서 실제 많은 이제 분야의 업무 활동을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한 오랜 한 10여 년 동안 보면서 이 도덕성이나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존경을 합니다. 실제 오늘 이제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정책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을 하고 있느냐, 대안과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느냐, 요게 저는 오늘 계속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내용 인사말 속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류비 상승, 중동 사태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순한 물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 그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걸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추경에 대한 어떤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화면부터 쭉 보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사태가 지금 4주차인데 지난 79년, 80년 석유 파동 이후에 이런 공급망 파동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가보지 않는 길, 겪어보지 않는 이 상황을 대한민국 정부가 지켜보고 겪어야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군사 시설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가 그 이후에 이제 이후에 다른 시설로 확대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란이 카타르 LNG 관련된 시설을 공격을 하면서 이게 군사 시설 또는 이제 정치적 성격에서 에너지에 관련된 공급망을 전반적으로 흔드는 상황으로 성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호르무즈 해협의 교역량이 이 원유 경우는 전 세계 34%, LNG는 20%니까 이와 관련된 대한민국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또 다음 보시면 제가 좀 독특한 것은 3, 4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의 원유가 상승의 그 속도에 비해서 지금 중동 사태에서 발발하면서 원유가 이 배럴당 가격 상승 폭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 우리 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좀 충격적으로 다가올 거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특히 우리나라 이 석유화학 업계 전반적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타르에서 대한민국의 LNG 관련해서 불가항력을 이유로 해서 그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 본 적 있습니까? 네네. 예, 그 불가항력 선언하게 되면 이행을 안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서 화면에 나프타 가격이 인상되고 나프타 분해 시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여러 기업들, 롯데케미칼, LG화학, 대한유화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천 NCC가 지난 4일 불가항력 선언을 이미 했고, 또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LG화학 등이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그 자기 고객들에게 통지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전체 이 산업망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파급 효과가 크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보시면 최근에 저희도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봤는데 산업연구원에서 각종 시나리오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충돌 속에서 이 경제에 어떻게 미칠 거냐, 단기, 중기 또는 장기 이렇게 보는데, 장기적인 충격을 3개월 이상 충격을 받아서 구조적 변경이 일어나면은 유가가 150에서 18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 LNG 같은 경우는 이제 150에서 200%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되게 극단적 시나리오인데 실제 이 비율 자체가 130달러, 140달러 넘어가면은 이후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긴장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근데 요 점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요 지점에 대해서 단순히 유가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내 성장률에 대한 영향을 주고 국내 물가와 금리 정책도 영향을 주는데 이게 국제 시장에 다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한번 또 다른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도 물가 관련해서 같이 지켜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게 러우 전쟁 때보다 그 당시에도 되게 이제 이런 파동이 있으면서 올랐지 않습니까? 8%, 6.3%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얼마나 오를 건지 아직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상황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그럼 이에 따른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느냐? 이 정부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러우 전쟁 직후 이 파동도 있어서 그 당시 62조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유가가 가장 배경 중 하나 됐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요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젠가가 이제 당정협의하면서 25조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데
추경에 필요한 재원 확보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이미 여러 보도나 또는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그런 재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은 초과세수로 확보한다고 전제하고 그리고 추경을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 손실 보전에 대한 부분 또는 지금 저희도 보면은 다양한 그 각 계층에서의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취약 가구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실은 중동과의 그 거래 과정 속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금? 여러 부처로부터 추경의 수요에 대해서 기획예산처가 파악을 하면서 지금 예산을 준비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경을 통해서는 당연히 이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령 이제 이 물류 운송에 따른 어떤 부담도 많이 지금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예산이 담길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중동 호르무즈협에서의 공급이 중단되면 대체 공급망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가격 변동의 폭이 발생하고 그 추가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또 서로가 기업과 석유공사와 정부와 또 협의를 해서 뭔가를 부담하는데 그런 것도 고민이 좀 되고 있는가요? 네, 추경 안에 당연히 현재 이 최고 가격제가 2주 단위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지 또 얼마만큼 더 오르고 또는 내릴지 이것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알다시피 정유사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안은 예를 들어서 어떤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가의 손실에 대한 것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정부가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만큼 이렇게 세밀하게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급 안전망 관련해서는 납사와 관련해서도 이미 지난 3월 19일인가요? 며칠 전에 이제 지정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서도 향후에 그런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라도 그런 이제 품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걸 확보하기 위한 또는 이제 그 석유 비축과 관련된 것을 좀 더 추가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석유 등에 대해서 좀 더 이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함께 담겨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